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코로나를 벗어나기 위한 첫 걸음을 뗀 날입니다. 전국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오늘 오전 9시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현재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의 한 보건소 연결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2월 2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오늘 아침 9시부터 전국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가 2주 동안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조치가 이어지며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계속됩니다. 안철수, 금태섭 후보 2차 토론회에서 소통 문제 지적에 안 후보는 자세를 낮췄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서로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속 맞이하는 3.1절을 앞두고 지자체들의 3.1절 기념식이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미 오전 9시부터 전국에서 동시적으로 첫 접종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노원구 보건소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승준 기자. 네, 저는 노원구 보건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첫 접종은 잘 이루어졌고 또 지금 보건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미 이른 아침부터 이곳 보건소는 백신 접종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백신은 보건소 5층 전용 냉장고에 보관 중이며 필요시 2층 접종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백신 이동 시 온도는 2도에서 8도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 접종은 8시 50분에 이루어졌는데요. 백신을 투여하는 의료진부터 접종자들까지 모두 긴장감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첫 접종의 순간에는 많은 취재진이 몰려 혼선이 있기도 했습니다. 노원구의 첫 접종자는 상계 요양원에 종사하는 이경순 씨입니다. 접종 후 소감을 담았는데요. 인터뷰를 직접 보시죠. 네. 그동안에는 또 많이 긴장도 되고 어찌게 또 이제 내가 걸릴까봐 많이 걱정도 했는데 그래도 접종하고 나면 일단 그런 불안감이 사라지니까 전 국민이 빨리 맞으셔서 단체 면역 생겨서 우리도 전부 다 마스크도 좀 벗고 생활도 좀 하고 가족들도 이제 서로 좀 만나고 좀 그런 생활이 일상으로 좀 돌아가면서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오늘 아침부터 계속 1호 접종자로 인터뷰를 하셨던 분 같은데 그런데 사실 오늘 9시에 백신을 접종받은 모든 사람들이 1호 접종자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1호 접종자는 없습니다. 방역당국이 1호 접종의 의미보다는 접종을 시작한 첫날의 의미를 두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네. 즉 오늘 오전에 전국 요양병원과 보건소에 동시에 접종을 하신 모든 분이 1호 접종자가 되는 겁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따져봤을 때 노원구 보건소에서 접종한 이경순 씨가 전국 1호 접종자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몇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까? 또 끝으로 이 접종 절차까지 설명해 주시죠. 오늘은 모두 40명이 백신을 맞습니다. 모두 요양병원 종사자 및 입소자들인데요. 현재까지 25명이 접종을 완료한 상태이며 대상포진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 1명이 접종이 연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백신을 맞기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예비 진단을 진행하는데요. 그날의 컨디션과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문진으로 파악합니다. 이후 백신을 접종받고 휴게실에서 15분에서 30분 후 귀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 시간을 갖는 이유는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노원구 보건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와 함께 정부는 새로운 방역수칙 조정안도 발표했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그대로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에 쏠리는 현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국내 코로나19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26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6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88,922명으로 집계됩니다. 전날보다 10명이 늘어나면서 지난 24일 440명을 기록한 이후 이틀 만에 다시 400명대로 회귀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이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면서 감염 확산의 여파도 여전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 보일러 공장의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난 데다 수도권에서도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비춰보면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에서 400명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네. 자,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오늘부터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방역 수칙 조정안도 발표되는데 이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국내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접종 첫날인 26일엔 1차로 전국 213개의 요양시설의 65세 미만 환자와 종사자 등 5,200여 명이 백신을 맞게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들은 면역 형성을 위해서 2번 접종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접종은 8주에서 12주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2차 접종은 코로나19 전담 병원 환자와 의료진 5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들은 국제 백신 공급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된 미국 화이자사의 백신을 맞게 됩니다. 정부는 미국 화이자사 백신에 대한 접종은 다음 달 20일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26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는 2단계 거리두기가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에는 1.5단계 수준의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5인 이상의 모임 금지와 함께 영업시간 제한도 계속되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안철수 금태섭 후보 간 3지대 단일화 2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는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부동산 정책 등에서는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자, 이주엽 기자 어서 오시죠. 먼저 어제 토론회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살펴볼까요? 네, 안철수, 금태섭 후보 간 단일화를 두고 어제 오후 마지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당초 TV 토론회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단일화 과정에서의 TV 토론은 한 번밖에 안 된다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됐습니다. 토론회 주제는 서울시 비전과 정책이었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사회자 질문과 주도권 토론, 자유 토론 등으로 80분간 진행됐습니다. 토론회는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평가, 또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권력형 성범죄 문제, 미세먼지와 매립지 문제 등 서울의 다양한 현안을 다뤘습니다. 1차 때와 비교해 다른 점이 있었다면 금태섭 후보가 다양한 사례를 들어 안철수 후보를 공격했고 안철수 후보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사과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자, 본격적으로 토론회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이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토론의 시작인 모두 발언에서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먼저 안철수 후보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경기 침체 문제가 심각하다며 원인은 시정의 사유화와 개인화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금태섭 후보 역시 박원순 전 시장이 최초의 3선 시장이라 기대가 컸지만 중반 이후 시민의 삶보다는 대권이라는 정치적인 욕심이 컸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공방이 벌어졌다고요? 네, 금태섭 후보가 먼저 안철수 후보의 주택 공급 공약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네, 후보들 중 가장 많은 74만 6천 호 공급을 밝혔는데 강남 3구만 한 집을 어디에 지을 건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이 포함된 물량이고 후보 입장에서 입지를 발표하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안철수 후보는 금태섭 후보의 5년간 25만 호 공급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현재의 주택 공급량보다도 낮은 수치라며 이해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세먼지 대책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중국 정부에 강하게 해결 방법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금태섭 후보는 이산화탄소 배출은 우리도 다른 나라에 할 말이 없다며 기후위기는 다 같이 힘을 합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금태섭 후보가 예전에 안철수 캠프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운데 소통 문제도 지적됐다고요? 네, 시작은 금태섭 후보였습니다.
안 후보가 민주당 공동대표였을 때 한 의원이 안철수 대표실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비서가 용건은 뭔지, 약속은 했는지 계속 물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시의원들과도 이렇게 할 건지를 따져 물었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즉시 사과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자신의 불찰이라며 본인이 인선한 비서실장이 그렇게 용건 있는 사람들을 막았다면 잘못된 일이라고 변명 없이 바로 물러섰습니다. 네. 자, 마지막 토론까지 진행이 된 건데 이 단일화 후보 언제 선출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둘 사이에서의 최종 후보는 다음 달 1일 날 발표됩니다. 네. 100% 여론조사에 의해 선출되고 이미 여론조사 시기와 문항 등에 대해 실무 협상은 마쳤지만 조사 시기 등은 공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제 마지막 TV 토론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경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또 최종 후보는 다음 달 1일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3월 2일과 3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4일 날 최종 후보를 발표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다음 달 4일부터는 국민의힘과 제3지대 최종 후보 간 단일화 작업이 진행되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열린민주당 등과의 단일화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달이 바뀌면서 선거가 더욱 본격화할 전망이군요. 자, 이주엽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1운동 102주년을 맞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펼쳐지던 예년과 같은 범시민적 재연 퍼포먼스는 찾아볼 수 없을 전망입니다. 대신 그 자리를 각종 영상이 채웠는데요. 코로나19 시대의 3.1절 모습을 담았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조선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죽음을 무릅쓰고 부르짖던 나라의 독립을 향한 외침은 지위와 빈부, 성별을 막론하고 하나같이 간절했습니다. 1919년 3월 서울에서 시작한 만세 운동은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고 200만 명 이상이 참가해 7,500명 이상이 일제히 총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사가 벌어진 지 100여 년, 매년 3만여 명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모여 당시의 함성을 재현하던 모습을 올해는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영상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옥사와 사형장을 무대로 한 클래식 연주, 그리고 님의 침묵을 주제로 한 국악 공연과 옥중투쟁을 표현한 연극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옥사도 있고요, 전시관도 있고 여옥사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 오시지 않더라도 그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3.1절, 3.1운동의 독립과 그리고 자유의 가치를 함께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비롯해 역사적 의미가 깃든 장소의 방문자 수를 10분의 1로 제한 중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정신은 찾는 발걸음 수에 상관없이 고스란히 계승될 전망입니다. 잊지 않아야 할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손톱 찌르는 거, 이상한 가두는 거 너무 무서웠어요. 외로웠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를 몇 번 와봤는데 항상 추워요. 올 때마다. 한여름에 와도 늘 춥고 쓸쓸하고 외롭고 무서운 곳이라고 느껴졌어요. 근데 오늘도 너무 춥네요.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한편 용산구는 102주년 3.1절을 맞아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 앞역부터 효창공원까지 만세운동 태극기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태극기 거리에는 가로수를 활용해 태극기를 한 줄로 연달아 개양하고 효창공원 정문 앞에 태극기 트리와 바람개비 100개를 설치했습니다. 효창공원 일대 태극기 거리는 오는 3월 5일까지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주요 간선도로 33km 구간에는 가로기 3,000개가 개양됩니다. 용산구는 구청 유튜브, 용산 ITV를 통해 지역 주민과 공무원이 참여한 3.1절 기념 영상도 송출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전시와 공연 등의 문화생활 경험 거의 없으실 겁니다. 올해도 비슷한 모습인데요. 노원문화재단에서는 전단팀을 만들어 코로나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문화계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노원문화재단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TF팀을 만들어서 함께 논의를 하자 해서 뉴노멀 브레인스토밍 TF팀을 만들어서 코로나 대응 콘텐츠들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정도로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규모는 작지만 질은 높인 공연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노원구 전 지역에서 찾아가는 거리 공연과 유명 예술가와 1대1로 만나 수업을 듣는 강좌도 마련됐습니다. 또 다가오는 봄엔 불암산 나비정원에서 철축제가 새롭게 열립니다. 비대면 사업도 좋지만 예술은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노원구 전역에 아주 많이 자주 찾아가서 일상에 지친 국민들에게 잠시나마 문화로 행복한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거리. 이 밖에 어려운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됩니다. 프로필 사진 촬영 등 홍보물을 지원해주고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게 상담도 병행합니다. 또 향후 예술 활동과 관련된 크라우드 펀딩 참여기에도 부여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도심 산업의 중심지인 중구 을지로 일대는 최근 소상공인과 창작가의 협업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오랫동안 자리 잡은 산업 생태계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을지로의 지난 10년을 영상과 사진으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구부러진 골목길을 헤치며 옛 삶의 터전을 둘러보는 을지로의 장인. 도시 개발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반문해 봅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지난 10년 지역의 제조업과 도시계획의 방향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다큐멘터리 영화 3편이 관람객을 맞았습니다. 을지로의 기록을 제작한 과정은 영상은 물론 사진과 공공조형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3년 전 철거되면서 강제 이주하거나 폐업한 업체들의 이름은 깃발로 남아 개발을 앞둔 을지로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중구문화재단과 청계천 을지로 보존연대가 도시계획과 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이제 지키기 위해서 사실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소중한 공간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록하고 알려야지만 이제 이거를 보존하고 계속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을지로사가 철공단지에 마련된 을지예술센터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는 청계 상영회. 을지로의 예술가와 젊은 기획자들이 지역의 제조업과 제작 문화를 주제로 전시와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자리입니다. 오는 3월 7일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의 깃든 어떤 예술성이죠. 또 그 제조업과 예술가들의 협업 이런 부분을 좀 중시 여기고 있어요. 영화라든지 연극, 음악 이렇게 좀 장르를 좀 다양화해서 예술적 힘을 더 이제 넓은 범위 내에서 일으키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을지로 일대에서 문화예술 축제를 선보이고 있는 중구문화재단은 올해 지역과 문화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기획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는 광진구 아차산 일대가 새롭게 정비됩니다. 사고 위험이 높았던 등산로 입구 주차장이 사라지고 보행 약자들을 위한 무장의 산책로도 조성됩니다. 김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이면 하루 7,000명 정도가 찾고 있는 광진구 아차산. 하지만 많은 등산객에 비해 편의시설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만남의 광장은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고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해 정체된 차량들과 등산객들이 뒤엉켜 사고 위험도 커왔습니다. 노후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이용률이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주차장도 협소해서 여기 진입하려는 진입 차량의 대기 차량이 상당히 길게 줄이 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도 심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광진구가 아차산 일대 정비에 나섰습니다. 먼저 등산로 입구에 위치한 공영 주차장을 전면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이용객은 아차산 인근 구의야구장 부설주차장이나 장로회 신학대학교 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존의 만남의 광장과 주차장 부지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문화 힐링 광장으로 조성됩니다. 이곳엔 야외 무대와 잔디 광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산책로 정비 공사도 진행됩니다. 경사진 산길을 따라 나무 데크가 설치돼 보행약자로 불리는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산을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여기가 소나무 숲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노약자라든지 장애인, 보행약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경사도가 완만한 그런 길을 만들어서 휴게소 바로 옆에 있는 평강교까지 있는데 거기까지 총 820m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 힐링 광장 조성과 무장애길 산책로 공사는 오는 6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또 기존의 아차산 공영 주차장이 사라진 만큼 광진구는 아차산 순환 마을버스 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세운 3구역과 5구역, 수표구역 상공인들로 구성된 청계천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4일 세운 3구역 사업 시행 인가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산업용재협회와 청계천 을지로 보존연대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는 청계천 을지로 일대 개발계획에 세입자 대책 없이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신청을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도시개발로 서울 문화유산인 입정동 철공소 골목과 을지로 조명 골목 같은 문화재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역사 도심 재생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대위는 세운 5구역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에 조속한 이행과 세운 3회 2구역 내 대진정밀 건물의 현 위치 원형 보존을 주장했습니다. 네, 많은 매체들이 과연 1호 접종자는 누군지 또 많은 지자체들도 1호 접종자를 선정해 홍보하기 바쁩니다. 바이러스와 인류의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1호 접종자도 궁금하지만 백신이 필요 없는 시기가 과연 올 수 있을지 또 마지막 접종자는 누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